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내 건축기사 제4과목 실내 디자인 환경 출제 경량 분석 시간을 갖겠습니다. 출제 경량과 학습 방향 제시까지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물론 출제 경량 분석에서는 출제 그 기준에 의한 분석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선 먼저 출제 기준을 보면은 이게 전과목입니다만은 우선 법학 나오는 법 부분과 또 그 다음에 그 환경 부분 뭐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과목이죠. 환경. 그래서 법도 여기 들어가면서 환경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합니다. 실내 디자인 환경은 실내 디자인 자료 분석해서 주변 환경 조사 나오는 게 있죠. 이게 열 환경, 공기 환경, 환경에 대한 겁니다. 순수 환경, 환경에 대한 거. 열 환경, 공기 환경, 환경, 빛 환경에 대한 게 있죠. 자, 거기에 대한 사항. 열, 공기, 빛, 환경에 대한 내용. 자, 법령은 대체로 건축법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방에 대한 거, 그죠? 건축과 소방 나오는 부분이 추가됩니다. 그 다음에 실내 디자인 조명계에서 조명에 관련되는 사항, 빛 환경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죠. 구체적으로 더 관련 부분으로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설비 계획에, 이거는 완전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이 설비죠. 기계 설비, 전기 설비, 소방 설비. 기계 설비라면은 급수, 급탕, 배수, 통기 뭐 이런 게 있죠. 전기 설비, 소방까지 더하고 같이 묶어서 해도 되겠고. 전기는 순수 전기에 대한 내용까지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건축 환경은 실질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건축 환경에 대한 거, 그다음에 건축 설비에 대한 거, 그다음에 건축법에 대한 거, 소방법에 대한 거, 법, 환경 앤드 법 앤드 설비 이 합성된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사나 산업기사 시험의 한 과목이지만은 실제적으로 학기별로 따지면 여러 개 과목을 묻혀서 통합해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출제 기준 근거는 이렇습니다. 그럼 파트별로 우리 교재에는 서술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주안점이 되고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를 또는 키워드별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제 실내 환경에 대한 거 섹션 1에 대한 사항 제1편에는 섹션 1 실내 건축 환경입니다. 실내 건축 환경 제1편 내용은 건축 환경에 대한 사항이 있죠. 환경에 대한 열 환경, 공기 환경, 환경, 빛 환경까지를 말합니다. 환경 부분은 많이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서는 우선 환경에 있어서는 뭐 열환경 파트에서는 뭐 열환경 4요소에 대한 게 있죠. 열환경 온도, 습도, 기류, 복사열에 대한 내용. 그다음 유효 온도 ET에 대한 내용. 뭐 이런 것이 기본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열 이론 전달, 전도, 관류 있죠. 전열 이론에 대한 사항, 그리고 거기에 계산 문제, 자, 이런 것을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단열에 있어서는, 단열에서는 내단열과 외단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또 필요합니다.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죠. 결로에 대한 거, 결로 현상, 방지, 대책하는 거. 자, 이런 게 주가 되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공기 환경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습공기 선도, 공기 성질에 대한 거라서 습공기 선도에 대한 거, 그 종류가 어떤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습공기 선도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구성 요소는 뭐가 있는지 그 구성 요소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두 가지 값을 하면 나머지 상대 값을 알 수 있다 하는 거. 습공기 선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주가 되는 것은 환기량 계산 문제. 자, 이거는 많이 나오는 거죠. 환기량 계산에 대한 거. Q는 AV, 페트콘 방정식에 대한 거. Pi-P0분의 K, 뭐, 계산하는 방법. 환기량 계산에 대한 문제가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빛 환경에 대한 거. 빛 환경에 대한 것은 조명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나오겠지만 빛의 측정에 대한 사항 알아야 되겠죠. 빛의 측정에 대한 사항, 광도 조도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조명률, 그죠? 주각률, 자 주각률에 대한 사항 알아두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채광 형식은 어떤 것이 있느냐, 채광 형식에 대한 거, 뭐 전광창, 뭐 클레어 스토리 하고 나오겠죠. 채광 형식에 대한 거 이거 알아두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 인공 광원에는 광원의 종류. 자, 이것은 우리가 조명 전기 파트에서도 나올 수는 있는 거죠. 또는 상세히 분류하면 조명 계획에 나올 수 있는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다음에 조명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런 것이 주안점입니다. 양쪽이 중복되는 내용이 나올 수 있는. 음환경에 대한 거는 음의 성질에 대한 사항을 알아야 될 것이고, 세빈의 여운 이론 있죠. 세빈의 여운 이론 요거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여운 이론에 대한 거 공식이 나와 있잖아요. 잔향시간 RT는 어떻게 하느냐. K 0.162에 A 분의 V 실용적으로 계산하겠죠. A는 흡음력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다시 알파바의 S 흡음률에다가 표면적 그 스페이스로 계산할 수 있는 거. 자, 이런 문제들이 음환경에서 대표적으로 알아둬야 할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환경 파트가 나오는데, 환경이 지금 대체로 몇 문제 나오느냐. 자,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 4문제 나옵니다. 4문제 정도. 환경이 지금 환경이 한 4문제 정도 나오네요. 나오고 있다 하는 거죠. 옛날에 한 과목이 있잖아요. 한 과목인데 지금 많이 통폐합되는 바람에 지금 이 과목이 여러 과목이 합성된 과목이. 그 다음에 건축법 한번 볼까요? 건축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법은 출제도 많이 되는 부분이죠. 자, 두 번째 건축법에 해당하는 것을 섹션 2에 대한 내용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건축법은 어떤 것이 중심이 되느냐. 자, 이걸 파트별 한번 적어봅시다. 건축법은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용어의 정의에 대한 거 나왔죠. 용어 정의. 용어 정의는 뭐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거실, 주요 구조부. 거실이란 뭐냐? 그 집 작지요. 주요 구조는 주벽등, 바보지주, 주요 구조부. 자, 우리 이제 법규 시간에는 제가 암기법을 많이 씁니다. 파노라마식 암기법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암기법을 많이 활용하고, 법규를 뭐 되게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쉽잖아요. 건축 행위에 대한 사항. 고층에 대한 건 뭐가 있느냐? 초고층과 준초고층이 있다. 초고층이 있다. 그 정의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구역 하는 거 같이 추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화구조, 방화구조, 그죠? 그 기준. 그 다음에 다중이용 건축물, 좀 글씨 날려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쭉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되겠어요.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 그죠?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용어 정의에서 잘 나오는 문제들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일자입니다. 그죠? 우리 이제 법규에서 보면은 제 5장이 있습니다. 5장이 구조에 대한 기죠. 자, 뭐 법규 타이틀로 적을까요? 5장에 보면은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은 어떤 것이 있느냐. 요거 아주 자주 나옵니다. 구조 안전 확인 대상 자주 나옵니다.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반자 높이, 그죠? 2.1m, 2.7m, 4m 반자 높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채광과 환기에 대한 거. 채광은 거실 바닥 면적 10분의 1, 환기는 20분의 1 그러고, 거기에 종류, 모두 다 하는 건 아니죠. 그것을 기억해 줘야 된다. 공단의 학숙 있죠. 공단의 학숙,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통계단 두 군데 둬야 되는 것은 뭐가 있느냐. 또 중요한 거, 피난 안전구역에 대한 거. 피난 안전구역은 몇 군데 둬야 되느냐. 세부적인 사항 다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난계단에 대한 사항. 피난계단은 일반 피난계단, 옥내 피난, 옥외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문에 대한 게 있죠. 예전에 갑종방문, 을종방문 있죠. 이것이 60 플러스 방문, 60분 방문, 그리고 30분 방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 조심해 가면서 학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관람자의 출구 기준, 공연장의 출구 개수 관행 문제, 그 다음에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대상 있죠. 그런 사항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옥상 광장에 대한 거, 옥상 광장에 대한 사항. 옥상 광장은 5층 이상의
5층 이상에 두죠. 두면서 문집 종판 주장이죠. 문집 문화및 집배시설, 문집 종교시설, 판매시설, 주점영업, 주장, 장례식장이 된다. 이런 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암기하는 거 또 방법 우리 본론에서 합니다. 인강에서는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방화벽, 방화구역, 방화구역과 방화벽에 대한 사항 알아두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방화문 아까 말씀드렸죠. 예전에 갑종, 을종을 지금은 60 플러스 방화문과 60분 방화문이 있고, 그 다음에 30분 방화문이 있더라 하는 거. 자, 설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또 지하층 구조 잘 나오죠. 지하층 구조 그거 잘 나옵니다. 이게 숫자 싸움이죠. 지하층 구조, 탈출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장에 나온 설비 파트. 우리 설비니까 설비 내용을 많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환기설비, 자연 환기, 기계 환기 설비인데, 환기 설비에서는 최근에 개정된 것이 30세대, 그죠? 30세대. 주상복합도 30세대, 30이다 하는 거. 개정된 사항, 그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이고, 개별 난방 설비는 어떤 경우에 두느냐. 그 다음에 배연 설비 설치 대상은 어떤 것이 있느냐. 또 아주 자주 나오는 승강기 대수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강약, 그죠? 이것도 암기 방법이 있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비상용 승강기에 대한 대수 계산과 또 구조에 대한 거. 어떤 구조라고. 그런 내용. 자, 이건 중요한 겁니다. 승강기 대수는 매번 나올 정도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냉방 설비에 대한 거. 냉방 설비 설치 대상에 대한 사항과 우리가 관계 전문 기술자 협력 사항에 관계 전문 기술자 협력 사항에 대한 거 있죠. 목수인 병수기가 연판을 엎었다. 어디서 문집 종방 학교에서 암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또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법규는 제가 외우는 방법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의 들어보시면은 그런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22년도 추가된 보칙 간격 있죠. 보칙.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옆 면적 하는 거, 이거.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거, 층수 계산하는 거, 이것이 이제 기본이 되어 있고, 건축 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칙에 대한 거. 자, 이것이 이제 새로 들어갔던 분. 자, 이는 법에 대한 겁니다. 법이 몇 개 나오느냐? 자, 법 한번 봅시다. 법이 7개 나오네요. 자, 요거 7개. 자, 7문항 나오고 있다. 거의 이래 나옵니다. 7문항 나오고 있다. 자, 이렇게 분석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또 뭐 있느냐.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 보호장에 관한 법률. 자, 이 부분은 여기 6문제 나오면 여기 한 문제 나오는 정도죠. 그렇죠? 한 문제 정도. 제로 내지 한 문제. 지금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겠죠. 화재, 이건 소방이죠. 소방 문제는 몇 개 나오느냐. 소방은 소방법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들이 많죠. 자, 요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 보호장애에 관한 법의 편의증진법, 약자에 대한 장애인 편의증진법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장애인 복지법이라고 했던 것인데 노인도 들어가고 임산부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용어에 대한 게 있죠. 용어 정의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올 만한 거는 이거와 편의시설 설치 대상, 요거 알아두셔야 될 거. 그 다음에 편의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사항. 자, 이런 내용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방에 대한 거 한번 봅시다. 자, 4번 화재 소방입니다. 소방에 대한 사항을 소방 관련은 타이틀은 소방법이라 하죠. 이것은 뭐가 있느냐? 소방 설비 종류, 소방 시설이죠. 소방 시설 종류 알아두셔야 되죠. 소방 시설은 종류 5가지가 있다. 뭡니까? 소경피용활 활동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용수설비, 활동설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들. 자, 여기 이제 복잡한 거예요. 기준들 다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무창청, 자주 나오는 거. 무창청 정의는 별표하시고 꼭 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건축 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있다. 소방본부장과 서장에 한번 거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건축 허가 동의서에 대한 거.
그다음에 소방시설의 종류, 시설의 종류와 종류를 알아두고 그 종류에 따른 시설 적용 기준에 대한 거. 자, 이게 까다롭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죠. 해도 별 효과가 없는 부분. 자, 그러나 우리는 엑기스로 탁탁 찍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온다 하면 나오는 게 있죠. 그것을 우리 본론 인강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방염에 대한 거. 자, 이런 내용들이 된다. 뭐 이거 중심으로 소방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 했습니다. 제 1편에 대한 내용은 마치고, 그 다음 실내 디자인 조명 계획에 대한 사항 보겠습니다. 제 2편 조명 계획. 조명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조명 계획은 다음과 같이 이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섹션 2, 제 2편에는 조명에 대한 사항인데, 우선 여기는 뭐 중복되죠. 조명 단위, 측정 단위, 뭐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뭐 계산 문제, 조도는 거리 제곱, 역제곱 법칙, 그 다음에 코사인의 법칙 들어가는 그런 코사인 법칙에 대한 거, 이런 사항을 또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 인공광원 있죠. 인공광원에 대한 사항 알아두셔야 될 것이고, 종류와 특징, 이거 뭐 종류와 특징, 환경보다가 오히려 이쪽이 더 나올 가능성이 많죠. 환경으로 분류할 수도 이것도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애매한 부분. 그 다음에 뭐 건축과 조명, 이쪽으로 봐야 되겠죠. 건축과 조명에 대한 거.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명 연출 기법, 조명 연출 기법, 법법, 뭐 이쪽으로 남아 있죠. 기법. 그 다음에 조명 설계 순서, 소전조 광백 있죠. 설계 순서, 소, 전, 조, 광속 계산, 광원의 배치, 광원의 설계 순서, 여기 계산 문제까지를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간별 조닝, 이런 내용까지를 학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뭐 이것이 되겠죠. 대체로 조명계획 한번 볼까요? 조명계획은 두 문제 나오네요. 조명계획 이문항이 되겠다. 어디서 나오든 골고루 안배되어 나오더라 하는 거죠. 이문항. 자, 여기 되겠고.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설비계획 보겠습니다. 자, 설비계획은 뭐 크게 보면은 제3편 설비계획은 소방시설비계획 일어나는데 기계설비계획이죠. 기계 파트에 해당하는 거죠. 첫 번째 나오는 위생은 경도, 물의 경도에 대한 사항 알아두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급수 방식 있죠. 수도식결식, 고가수식, 압력 탱크식 뭐 있죠. 이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잘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수객 현상에 대한 내용, 이것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급탕에 가면은 급탕 방식에 대한 거, 중앙식과 개별식에 대한 거, 중앙식에는 직접 가열식과 간접 가열식에 대한 거, 이런 것을 기억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랩의 종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봉수가 없어지는 원인이 뭐가 있느냐? 원인. 잘 나오는 겁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될 것이고, 통기관 설치 목적은 왜 되느냐? 이겠죠. 요거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거. 그 다음은 밸브 종류. 그죠? 종류. 어떤 게 있느냐? 요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이 들어가 있으니까, 소방 분야는 소방 그 시설에 대한 기준이 포함되는 것이니까, 화재의 분류와 소방시설의 시설 종류, 소경피 영활, 그죠? 종류. 중복되겠죠? 요거와 시설 기준. 자, 여기서는 특히 경보 설비에 대한 거, 감지기죠? 감지기. 경보의 설비로 또 감지기에 대한 거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공기 조화에 대한 설비. 공기 조화는 열 환경에서 습공기 선도가 저편에 봤으니까 뭐 이쪽에 와서 나올 수도 있겠죠.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 되겠고 우선 먼저 난방부하에 대한 거 난방부하 계산에 대한 사항까지를 계산 문제도 포함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보일러 종류 있죠. 그리고 출력 표시는 어떻게 하느냐. 전격 출력, 상용 출력, 방열 용량, 정상 상태의 방 해서 암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난방과 온수 난방의 비교, 이거는 아주 자주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된다. 그죠? 이런 것들이 되고. 그 다음에 공조 조닝에 대한 것이 또 있고. 그 다음에 공기조화 계획에 의하면은 전공기식이 있고, 공수식이 있고, 전수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종류. 이거 대표적인 문제, 한 문제. 종류. 꼭 알아두셔야 되죠. 대표적인 문제. 출제자라면 저는 반드시 내겠습니다. 이런 것이 뭐 있느냐? 요거 알아듣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 파트는 어떤 게 있냐? 전기에 대한 전압의 종류. 최근에 개정됐지요. 요거, 최근에 하면 1, 2년, 몇 년 전에 거를 말합니다. 개정돼서 수십 년 가다가 갑자기 바뀌었네요.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간선 배선 방식과 여기는 수지상식, 평행식, 또 병용식 하는 게 있죠. 요거 내용 알아두셔야 될 것이고, 배선 공사, 수전 설비 용량에 대한 거. 자, 이런 내용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하는 게 있죠. 요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설비는 몇 문제 나오느냐를 한번 봅시다. 설비가 4문제 나오네요. 설비 전체 묶어서 4문제. 골고루 나오겠죠. 4문제. 자, 이거는 4문제 정도가 나오더라. 자, 그럼 합치면은 얼마입니까? 7, 앞에까지 4, 7, 여기 쭉, 요 위에 다 나오네요. 그죠? 6문제고, 요 위에 환경과 법편에 8문제, 9문제 정도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안배되어 나오고 있다. 예전에 건축 환경이 20문제 나오다가 여기는 한 4문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출제 경향을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재에 보면은 뭐 어디 되느냐, 우리 환경 파트 보면은 자, 그 이론을 내고 그 옆에 관련 문제 바로바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딱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다음 계산 문제 나오죠. 좀 기사 문제 다 있어요. 다 표시되어 있잖아요. 자, 실제 이래 나왔구나. 그죠? 그런 것을 보고,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저는 해설을 아주 상세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독자가 이렇게 혼자 공부하면 할 수도 있도록 하고,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금 해설이 좀 상세한 편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시기는 좋을 거예요. 다른 책에 비해서. 전 책 쓰면서 독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인강 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독자 측면에서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인강이 필요한 분은 인강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자, 책 사는 사람이 다 인강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열환경에 대한 문제, 파트 딱 끝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 쫙 또 나옵니다. 여러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또 해설 또 상세하게 또 이렇게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학습 방향에서는 학습 프레임을 보시면 4주와 7주가 있는데, 기사 같은 경우는 4주가 사실상 좀 힘들어요. 교재 이름이 4주 완성해놨지만은 4주 만에는 힘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주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학습이 되고 공부가 된 사람이면 가능해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시험이 덤비려고 하면은 4주는 조금 부담이 되죠. 운전면허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학습하고 또 체계적인 공부를 해야 다음 시험, 다른 종류 시험, 그 다음에 실기 시험 이런 데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실기 시험 많이 연관되잖아요. 시공 및 재료는 실기의 직접적인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과목은 이렇게 과목별로 계획 파트, 색채, 시공 및 재료, 환경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 학습하는 방법은 여러분 취향대로 하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대로 하나씩 한 과목씩 이렇게 띄는 방법도 있지만은 나는 파트별로, 과목별로 차례차례대로 순서별로 이렇게 하겠다 하면은 표시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7주일 때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는 거지, 순서는 여러분 날짜 있죠. 이렇게 하고 체크하고 부족하면 체크해놨다 다음에 한번 더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7주 코스를 보면 뒤에 여기에 복습할 수 있고 총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자, 요거 플랜을 가지고 한번 참고해서 짜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면지에 있는 부분인데 그냥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뭐 광고지 그치 이어나가는 부분이니까 자, 우리 출제 경영 분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전국 모의고사 있습니다. 모의고사는 보통 시험 전에 당해 첫 시험 전에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모의고사 실시하는데 전국 모의고사죠.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범위에 들어왔는지를 한번 체크 한 2주 전, 1주 전에 체크를 해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케줄 맞춰서 나는 모의고사 언제 치겠다 하는 마찬가지로 한번 학습 프로그램과 연결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 동영상 수강하면 뭐 이런 혜택이 있다 하는 말이고 자, 이거는 CBT. 자,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 시험지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컴퓨터로 한번 시험 쳐봐야 돼요. 뭐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이 컴퓨터를 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사실상 개인적으로 봐서는 시험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죠. 지필로 쳐야 되죠. 줄 치고 뭐 메모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뭐 관리공단에서 관리상 또 편하니까 관리 차원에서 하는 법인데 물론 뭐 우리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렇게 되어가는 정책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컴퓨터를 하니까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실제 한솔 홈페이지 들어서 회원이 뭐 다 가능한 부분이죠. 뭐 그거 하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인강이 필요하신 분 뭐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하고 더 깊이 있게 나는 좀 정확하게 공부하고 싶다. 체계 있게 공부하고 싶다면은 내가 운전면허 시험 치시 다다다 꺼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좀 정리해가면서 하겠다 싶으면은 인강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획과 색채하고 뭐 형태 분석은 김영희 교수님이 하고 3, 4과목은 제가 합니다. 특히 3과목은 바로 실기와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 과목을 정리를 잘하면 실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4과목 환경 이런 요거까지 소개를 잠시 드렸습니다. 이거는 광고 요소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출제 경향 분석 시간을 마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